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는데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보고 싶어서 또 못 네, 지냈어요. 네. 네, 그래요. 날씨가 이제 가을 같은데 아직 한낮은 좀 덥죠. 네, 네. 좀 많이 덥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표정, 오늘 밝으신 표정 보니까 좋네요. 네. 자, 오늘도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 사실 여러 가지로 요즘에 핫한 게 요즘에 뭐 부동산, 뭐 이런, 뭐 집값, 물가,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혹시나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질문해 주시고요. 우물정 1015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텀이 길어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봐야겠습니다. 분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봤거든요. 분묘, 좀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해볼게요. 오늘은 먼저 사례를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어떤 사례를 사례예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나갑돌 씨는 10년 전에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과수원 3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가서 보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네, 소개로 해서 구입을 하신 건데요. 네. 사놓고 한 번도 내려가 보지 않고 있다가 네, 아, 네, 이번에 이제 거기다 이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집을 지으려고 이제 딱 가봤는데 이게 네. 웬일이에요. 오, 처음 보는 묘가 3기나 있는 거예요. 색이나요? 네, 네, 딱 봐도 수풀이 무성한 게 관리도 안 된 것 같고 네, 네. 좀 관리가 안 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음, 네, 주인을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도 찾기 같고 힘들고요. 또 묘라도 약간 그 부위를 빼고 건축을 하려고 하니 음, 또 이 묘가 또 그 과수원 딱 가운데 있어서 이도저도 네,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네네. 어떡해요. 진짜 사례를 보니까 난감하시겠네요. 네. 네. 그 땅에 관리되지 않은 묘 세 기가 있고요.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건축을 이분이 뭔가 전원생을 하려면 건축도 해야 되고, 뭐 관선이든 뭐든 하려고 하면 이 묘가 사실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사례처럼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런 묘를 토지주가 임의로 네, 뭐 개장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있겠죠. 네, 이제 제가 있어요. 네, 네,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없는 묘는 솔직히 없겠죠. 예. 네, 오래전부터 이제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묘지들이나 이런 묘지들이 중간에 손이 끊어지거나 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세계가 되면서 자손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등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네, 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분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무연분묘는 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한번 봤던 것처럼 네, 임의로 개장을 하게 된다면 네. 이것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요. 이 무연분묘, 무연고 분묘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함부로 개장을 하면은 이런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토지주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암담하잖아요. 네, 합법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네, 네, 오늘 있죠. 알려주시는 거죠. 네, 네, 네. 이런 무연분모를 만약에 계속해서 개정하지 못하게 하면 이제 음, 개인적으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네, 국가적으로 또한 토지의 효율성을 이제 음, 저해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이러한 이유로 아까 앞에서 보았던 장사법에 의해서 개장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법, 이게 이제 네, 장사 등에 관한 네, 법률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는 절차를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자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음,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네. 일단은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토지주는 일정 기간 동안 노력을 한 후에야 개장 기간에 공고를 하고 나서 개장 허가를 음. 받고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연구소를 찾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네. 되네요. 네. 네. 그 절차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내 토지에 분묘가 몇 개가 있는지 일단 음. 개수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네네. 네. 이제 분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묘가 위치한 현장을 방문하여서 분모 여부의 확인, 그리고 분묘의 개수, 위치 등을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네.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봉분이 약간 많이 훼손된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뻥끗한 모양이 아니고 네. 훼손되어서 약간 평지보다 약간 높거나 아. 이런
모양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장사 쪽으로 해서 이런 개장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서 네. 전문가들과 동행해서 직접 방문해서 네. 조사하는 게 매우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그냥 보기에는 네. 봉긋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닌 것도 많으니까 네. 아까 사례자는 아까 색이라고 했는데 네. 더 조사하다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또 이런 네. 경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 만약에 집을 짓기 전에 봉분이 있으면 볼 수가 있는데 네. 짓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봉분이 낮아서. 어떡해요? 네. 그럼 그때 다시 또 이제 개장 허가를 봐야 되는 절차를 거치게 다 되니까 스탑되는 거네요. 예,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미래사 사전 네. 조사가 철저히 있어야겠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 잘 안 되는 또 분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거는 미리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아까 그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 건지 또 네. 연고자 찾는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어떤 방법들을 좀 그래서 활용할 수 이제 있어요? 그 묘의 주인을 찾기 그거 위한 어떻게 예, 찾을까요? 두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네. 현장에 현장에. 분묘가 위치한 장소에 현수막이나 이제 안내판을 설치해서 네. 이제 뭐 주인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개장을 하겠다라는 네. 경우가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아직까지도 안 왔던 자손인데 또 네. 거기에 온다는 것도 보장이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공고를 통해서 이제 이 묘를 이제 주인이 없으니 나는 개장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이제 공고를 통해서 이제 네. 하게 됩니다. 이 공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뭐 중앙일간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이상은 포함이 돼야 되고요. 네. 둘째는 관할, 시, 도, 인터넷 홈페이지. 네. 꼭 관할이어야 돼요. 네, 뭐 네. 제주도 건데 서울 가서 하거나 이러시면 그럼 안 돼요. 되죠.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면은 네. 연구자를 찾는 노력이 아닌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홈페이지나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공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으로 2회에 나누어서 공고하게 되는데요. 네.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이후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공고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셨는데, 자, 그럼 공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공고까지 했어요. 이제 주인이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연고자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이제 개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비로소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이 구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까 공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네. 2회로 나누어서 공고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공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고자 나타나지 않아서 개장하게 되는데 그 신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신청 서류랑 이제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네. 지자체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필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보았던 이제 무연분묘의 사진, 그리고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네. 그리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 신청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네, 뭐 네.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네, 네. 그리고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공고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또 네. 서류들이 있어요. 네. 네. 막연했던 것들이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좀, 괜찮네요. 네. 잘 몰랐던 부분들 혹시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내용을 우리 법학 박사님에게 또 질문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체적인 행정 절차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악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네. 우리 행정청에서는 네. 더 꼼꼼하게 이제 꼼꼼하게 현장을 체크해야겠네요. 예, 네. 나가시죠. 이제 네. 개장 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서류에 이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실제 방문하여서 분묘의 관리 상태, 그리고 현황 등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네. 필요시에는 연고자 존재의 유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을 탐문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러한 임장활동으로 묘지에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묘지가 양호하게 관리되어 있어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 네, 네. 개장,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문제점은 다시 이제 불허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 네. 묘지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묘지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어떤 있다. 분들은 이제 네. 개장 허가를 신청을 하고 나서 네. 묘니까 그래도 네. 마지막 이장할 건데 이러고 또 토지주분들이 아. 너무 착한 마음으로 거기 풀을 뽑으시거나 네네. 이러시면 이제 불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하시고. 거군요. 예. 이건 토지주 입장에서 안 그래도 좀 마음이 어쨌든 네. 무용고 묘지만 뭔가 마음이 예.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장 전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예의를 갖춘다는 네.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게 사실 심사 과정에서는 또 네.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담당 공무원이 왔을 때는 관리가 참 잘 되고 있네. 누군가가 연고가 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추정이 된다는 토지주가 거죠. 내가 한 거라 하지만 안 믿어주는 거죠. 네. 그걸 또 입증하기 네. 힘들겠군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어쩔 때는 이 행정이나 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현장 실사가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보고, 그러면은, 불허하지 않고 괜찮다 하면 허가증이 이제 발급되는 거예요. 네. 네. 접수 후에는 이제 3일 이내로 개장 빨리 허가증이 나오네요. 이제 발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장 허가증이 발급이 되면 개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좀 유의해야 되는 거, 꼭 잊지 말아야 사항이 있다면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이제 일단은 공고를 하기 전에 현장에다가 이제 그런 사진이나 이제 공고를 했었다. 뭐 여기다가 뭐 팜플렛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같은 걸 했었죠. 네. 그런 증거를 꼭 남겨놓으시고요. 그리고 음. 개장 허가를 조건을 준수해서 꼭 개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허가를 받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 개장하는 절차도 꼭 이제 장사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개장한 유골 같은 경우에는 네네. 화장시설에서 화장해서 봉안당에 10년 동안 안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야겠네요. 네. 분묘를 개장하고 나면은 개장한 유골을 확장시설에 화장해서 봉안당, 납골당에 네. 10년 동안 안치하는 거, 그건 토지주가 그렇게 네, 연고자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꼭 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까지요, 관련해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어느 분간은 조상이겠죠. 지금 시신으로 되어 있어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장을 하거나 화장 및 봉안을 이제 완료를 했다. 네. 그러면 보고서를 네. 인허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무용구묘의 개장 절차는 그때야 마무리가 이제 됩니다. 이것을 마무리되는 네. 거군요. 끝까지 예의를 갖춰야 네. 되는 또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하나 살 때에도 잘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네. 나요. 앞서 사례자는 실제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주가 아니신 분이 소개로 보지도 않고 그냥 믿고 샀는데 네. 이렇게 이제 네. 분묘가 있었다는 거,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고, 아무튼 만만치가 않네요. 그런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입할 때 다시 한번 신중해야 되는데, 대처 요령, 그러면은 모르고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처 요령 하나 한번 다시 좀 네. 알려주시죠.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면 네. 믿고잡이란 게 있잖아요. 믿고 보는 뭐 그런 것들 전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고잡이, 내놓으로. 듣고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현장 가셔서 보시는 게 우선이겠죠. 네. 예, 근데 현장을 막상 가셔도 이제 볼 줄을 모르면 또 음. 그 또한 불이익이 또 되는데요. 아, 네. 맨 처음부터 이제 그런 묘가 있었다는 걸 알고 거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그게 일단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묘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저런 거를 못하니 가격을 좀 맞아요. 깎아달라거나 네. 이게 흥정이 되는데 네. 모르고 살 때가 문제인 거죠. 근데 갔는데도 못 봤으면 가격 흥정이 또 안 될 안 될 수 것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랑 네. 네, 이렇게 꼭 이제 연구가 있는 묘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동행하셔서 네. 네. 그런 분묘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꼭 거치시고요. 네. 그래도 또 이제 봉분이 너무 낮으면 또 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막상 토목을 할 때가 아니라면 그럼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다가 분묘 철거에 대한 특약, 내가 이걸 하게 됐는데 분묘에 대해서 일단은 그 매도자에게 물어보고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이제 특약 사항을 하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좀
아, 좀 그 점에 대해서 가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눈으로 확인 안 되고 네. 없다고는 했지만 네. 또 만약이라도 있을 수 네, 있는 추후에 거잖아요. 추후에 예. 사실 육안으로 확인 안 됐지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관리가 잘 안 돼서 네. 깎여가지고요. 평지처럼 보였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네. 나중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불상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겠군요. 네. 자, 오늘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어떤 주제 할까요? 네. 요즘 근로에서는 토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을 아, 구입하거나 세입자였는데 중요하죠. 이제 네. 계약 시 네. 어떤 점이 유의사항이 되는지 네. 다소 복잡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 해서 한번 아, 그래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실제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미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미리 우리 또 시연 박사님, 김시연 박사님 이름처럼 우리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기 보는 라디오, 너튜브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